네,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아, 신문에 모처럼, 사이다 발언, 음, 나왔네요. 에, 아, 나는 사이다를 끊었어요. 사이다가, 내가 사이다를 많이 먹었는데, 사이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사이다를 지금 끊었어요. 그랬는데 아주 그 사이다처럼 시원한 그런 발언이 나왔어요. 그 노영이라는 변호사 출신 그 시사평론가죠. 뭐 이 여자에 대해서는 뭐 TV에서 많이 봤어요. 그 시사평론가로 많이 봤는데 의외로 그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백선엽이 며칠 전에 죽은 백선엽이라는 그런 이제 6.25 때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장군이 있죠. 그 장군이 근데 6.25 이전에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토벌하는 그런 이제 일본 군대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일이고 박정희처럼 이제 독립군을 이제 토벌을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과거에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이 현충원에 묻히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일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 남한은 지금이라도 친일을 조금이라도 걷어내야 되니까 이런 이제 친일 행적을 한 사람들을 이제 현충원에 묻으면 안 된다. 지금 묻혀 있는 사람들도 파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이 여자가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분이 이 여자가 이제 한 얘기예요. 실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깐 들어보면 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친일파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는데 지금 본인이 좀 전에 나온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비판받아도 또 어쩔 수 없다. 동표에게 총을 겨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힙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친일파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간도특설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지, 왜 친일 행적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반성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남의 뭐 몇 가지 지금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현충원에 묻혀야 되는, 저는 대전 현충원에서 사실은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말씀 중에 우리 민족을 향해서 총을 쏘았던 6.25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6.25 전쟁은 북한하고 싸운 거 아닌가요? 그 전쟁을 우리 민족을 향해서 총을 쏘았던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릴 수 있어서.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보태서 얘기.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들을 걷어내자 하는 사람은 많아요. 과거에 그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 남한이 해방되고 이제 친일파들을 다 친일 청산을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친일 행적을 한 사람들을 이제 밝혀내고 바로잡자 하는 사람들은 많어. 맨이야, 맨.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한 얘기는 우리 민족을 향해 총을 겨눈 사람을 어떻게
현충원에다 묻을 수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친일파 얘기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물론, 독립군을 토벌한 친일파니까 나쁜 얘기죠. 나쁜 사람이니까 그건 당연히 그 욕을 해야 되는데, 이 노영희의 말은 뭐냐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총을 겨눈 사람을 어떻게 현충원에다 묻느냐. 그 우리 민족이 뭐냐면 6.25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하는 게. 저분이, 여기 나오죠. 저분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공로로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 이거는 아무나 얘기 못 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나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친일 행적은 당연히 그거는 뭐 아웃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6.25 전쟁에서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쏜 사람, 그게 무슨 얘기냐면 6.25 전쟁이 뭐냐 이거지. 6.25 전쟁을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왜 일으켰냐, 이게 통일전쟁인 거예요. 통일전쟁. 아니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인데 반으로 쪼개지게 생긴 거 아니에요. 해방되고 나서 미국 놈들이. 아니 원래는 그 뭐냐면, 잠깐 이제 역사 얘기를 좀 할게요. 역사 얘기를 좀 할게요. 역사 얘기. 지금 이제 노영이가 참 알기는 참 제대로 안 해요. 이제 역사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게 이제 지도인데, 여기 이제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러일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1905년인가? 러일 전쟁을 하는데, 이 러일 전쟁이 길어요. 한 40년 하는 거야. 아니, 한 30년? 아니야. 러일 전쟁이 하여튼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항복할 때까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한다고요. 러시아. 그러면 러시아가 일본한테 맺힌 게 많을 거 아니야. 오랫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으로 망할 때 뭔가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얻어야 전리품. 뭐냐면 이 세계 지도에서 보면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독일이 이제 이런 나라들을 쳐들어갔죠. 폴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휩쓸어 버리죠. 프랑스 쳐들어가고 영국까지 공격하고. 그래서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독일이 졌어요. 졌으면 이긴 승전국에서 독일에 대한 뭔가 복수를 해야 되잖아. 그랬을 경우에 독일 가장 피해가 큰 나라가 가장 얻을 것도 많겠죠.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니야. 독일한테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독일이 망했을 때 독일가 가서 뺏을 것도 많아야지. 당연한 거지. 그럼 독일한테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야, 러시아.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한 100만 명 죽었나? 러시아군이. 러시아가 러시아가 피해가 제일 컸어요. 러시아가 대단한 나라예요. 생각보다 세계사에서 유럽에서 꽤 한 주먹 하는 나라예요. 원래 옛날부터.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피해가 컸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지고 나서 독일 절반을 먹어요. 당연하지. 제일 큰 피해를 봤으니까 제일 많이 뺏어가야지. 그래서 독일을 분할할 때 절반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영국, 프랑스, 미국이 쪼개요. 그래서 이제 동독이 커요. 과거 동독이 독일의 절반이나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가장 전쟁이 났을 때 큰 피해 본 나라가 승전국일 경우에 제일 그만큼 많이 뺏어가야지. 당연한 거지. 그래서 독일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일본을 보면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고요. 일본하고. 러일 전쟁. 한 30년 했을 거야, 전쟁을. 그러면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지고 2차 대전에서 지고 나서 러시아가 가져가야 될 게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홋카이도 정도는 먹어야 되잖아. 러시아가. 일본도 쪼개야 되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보다 이제 러시아 다음으로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 그리고 일본한테 또 피해본 나라가 또 찾아보면, 조선도 있고, 중국도 있겠지. 그런데, 조선하고 중국은 힘이 없어. 전쟁에 거의 참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2차 대전인데, 2차 대전 중에 따로 뛰어가지고, 일본이 한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요. 미국하고 한 전쟁을 2차 대전인데 따로 뛰어가지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한 걸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 소련은 계속 주워 터지고 있었고 일본한테. 근데 실제로 일본을 이긴 거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는 이제 피해본 거로 따지면 러시아가 가장 큰 피해를 봤죠. 일방적은 아니지만 많이 줘 터졌죠,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본한테 빚이 많아가지고 최소한 이 홋카이도 정도는 먹어야 돼. 그리고 중국도 피해가 컸죠. 그리고 중국, 조선 피해가 제일 큰 게 이제 중국이지. 조선보다도 사실은. 여기는 이제 남경대 학살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이 중국은 애들이 워낙 싸움을 못해가지고 전쟁 났다면 다 도망가요. 중국은. 이 한족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줘 터지고, 역사적으로 이 변방의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이 청나라가 이 여진에서 나오고, 이 금나라, 거란족, 또 몽고족, 옛날 흉노부터 해가지고 줘 터지는 거예요. 한족은 계속 노예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중국은 싸움을 못해. 사실은 지금도 괜히 폰만 잡는 거지.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제일 피해가 컸지. 사실은 일본이 이 조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어요. 중국만큼. 중국은 뭐 완전히 이게 벌레 취급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일본이 중국 쳐들어가면서 그냥 진짜 막 다뤘어. 이거는 완전히 벌레 취급했지. 중국 이 한족들은.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이제 조선보다 피해가 더 커요. 근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졌는데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결정적으로 이긴 나라는 미국이고, 근데 러시아도 막판에 참전해가지고 약간의 지분이 있는데 피해는 커. 근데 그 피해의 양으로 따지면은 이 홋카이도 정도는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을. 그런데 홋카이도를 안 먹었어. 못 먹었어. 그리고 중국이 피해가 컸으니까 이 일본 나머지 이 섬, 이 섬 이름은 뭐라고 그러나? 구마모토 섬? 이 섬 정도는 먹었어야지, 중국이. 그리고 조선은 한 요 정도 먹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미국이 먹고,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이 분할된 것처럼, 당연히 일본도 분할을 해야지. 근데 분할을 안 했어. 미국이 혼자 먹겠다고 욕심을 부린 거야. 이게
그 이유가. 그래 놓고 러시아가 달라고 하니까, 지분을 좀 목소리를 내니까, 너 이거 먹어. 한반도 위쪽 먹어. 이 미국이 이렇게 한 거예요. 중국이나 조선은 피해를 봤는데 왜 일본 땅 달라고 못했냐. 승전국이 아니잖아, 얘네들은. 중국이나 조선이나 승전국이 아니잖아, 태평양 전쟁에서. 그러니까 달라고 하지도 못한 거야, 미국한테.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걸 혼자 먹은 거야, 혼자. 대신에 이제 러시아가 이 홋카이도 정도는 줘야 되는데, 러시아한테 이걸 안 주고, 야, 대신에 이거 조선 먹어라. 북조선 먹어라.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리로 내려온 거지, 이게.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는 아니고, 그럼 왜, 여기에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만주에 있던 독립군인데 내려와가지고, 러시아 쫓아내고, 왜 6.25 전쟁을 일으켰냐. 이 쪼개져 있으니까. 북한하고 남한이 해방되고 나가지고 38선으로 쪼개지니까, 조선이 원래 하나인데 쪼개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통일전쟁이 맞아. 그 누구야? 그 예전에 무슨 대학 교수가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했다가 막 국가보안법으로 막 두들겨 맞고 이런 적이 있는데, 통일전쟁 맞아요. 이거는 통일하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통일을 못한 거지, 이승만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6.25란 전쟁을 이게 같은 민족끼리 싸운 거 아니야. 이게 통일을 하려고. 그 다음에 또 이승만도 마찬가지지. 이승만도 유엔군이 이제 같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싸우다 여기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래 통일하자, 이승만도 나중에. 그랬는데 미국이 이 휴전을 시도를 해가지고 결국 통일을 못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싸움이 이게 자랑할 거냐 이거지.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싸움인 거지, 이게. 6.25란 전쟁 자체가 부끄러운 싸움이지. 한 족속끼리 싸웠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그런데 이걸 그냥 기념식을 하고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해가지고 이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 쳐 죽여야 된다. 빨갱이니까 쳐 죽여야 된다. 아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빨갱이는 언제부터 빨갱이라고 그랬어? 북한이 남한 쳐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미워가지고 그때부터 빨갱이 싫어했나? 아니에요. 해방되고 나서부터 바로 빨갱이 나와. 그러니까 45년도에 해방되고 각종 여순 반란 사건, 제주 사건, 그 다음에 뭐 많잖아요. 각종 양민 학살 사건, 무슨 기자 사건인가 뭐 있잖아요. 무슨 하여튼 6.25 전부터 이게 미스테리인데 아직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이걸 아직 제대로 밝힌 역사학자가 없어요. 뭐냐면 해방되기 전에는 공산주의자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어요. 이 조선이 해방 전에는. 왜냐하면 독립군들 중에는 공산주의자도 많고,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뭐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해방되고 나서 갑자기 공산주의자를 싫어해. 죽여야 된다고 그래. 무슨 근거로? 공산주의가 양민 학살했나? 양민 학살은 전부
남한에 북한에서 양민학살 있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양민학살은 다 남한 얘기야. 그리고 이게 다 경찰, 남한의 경찰, 군인, 미군이 다 저지른 거라고. 근데 양민학살을 한 이유가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양민학살을 해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빨갱이와 공산주의자가 적이 된 거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거 밝히는 역사학자가 없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6.25를 일으켜서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 이후에 빨갱이나 공산주의자가 싫다, 밉다, 죽여야 된다, 그럼 이해를 해. 근데 6.25 전에 이미 양민학살이 많이 일어나요. 여순 반란 사건, 뭐 제주도 4.3 사태, 그 다음에 그 무슨 기자 그 뭐 있잖아, 그 무슨 그 유명한 보도연맹. 이거 다 6.25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요. 다 빨갱이나 공산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죽인 거야. 6.25 전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빨갱이 해방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죽여. 남한에서. 그것까지 내가 왜 그랬냐?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따지고 보면 그 얘기까지 하면은 좀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6.25란 전쟁이 이게 부끄러운 전쟁이야. 그래서 이거 기념식이고 뭐고 이런 거 하면 쪽팔리는 거라고. 이게 6.25 자랑스러운 전쟁이 아닌데, 북한 빨갱이라고 공산주의자고 하지, 이 북한에 있는 같은 민족인데 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냥 죽였다 해가지고 남한에서 영웅시하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그걸 지적한 거야. 그걸 지적한 거야, 이 노영이가. 그러니까 6.25 저분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이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일에 묻히냐, 이게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6.25가 부끄러운 전쟁인데 북한이 같은 한민족인데 북한을 빨갱이고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한민족을 나쁜 놈이라고 죽여도 돼. 이게 자랑스러운 얘기냐라는 거지.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건데, 이거를 제대로 역사학자가 밝혀야 돼. 왜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되고 나서 빨갱이나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했냐? 아니, 6.25가 나고 나서 싫어하면 이해가 돼. 6.25 전부터 싫어한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 과정을 밝혀야 돼, 역사학자가. 제대로 밝힌 역사학자, 내가 아직 못 봤어요. 내가 그걸 밝힌 역사학자를. 그래서 이 여자도, 이 노영이가 참, 이 여자 역사의식이 있는 여자네,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걸 대놓고 방송에 나와서 6.25 부끄러운 전쟁이다, 이거 통일전쟁, 통일을 하나의 나라로 그냥 건국이 돼야 되는데 이 미국 놈들 때문에 쪼개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끄러운 역사이고, 이걸 제대로 이게 역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식.
이 노영이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역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노영이는 아는 거야. 노영이. 다른 놈들은 모르는 거야. 그냥 다른 놈들은 그냥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으니까 그냥 나쁜 놈이고 빨갱이고 죽여야 되는 거야. 노영이는 역사의식이 제대로 있는 여자래. 간만에 제대로 여자지만 대단한 사람이네. 노영이 그냥 어딨어 노영이. 이게 이제 노영인데, 네, 칭찬해줘야 되네. 칭찬. 끝.